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29분 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거의 매일 아침에 이 최고위원회라는 걸 엽니다. 최고위원들이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죠. 이재명 대표 역시 뭐 거의 매일 한마디씩 합니다. 오늘도요, 뭐 정해진 순서대로 한마디씩 했는데, 이재명 대표 오늘 매일 맨 먼저 시작할 때 한마디를 분명히 했는데 끝날 때쯤에 도저히 안 되겠나 봐요. 한마디 더 했습니다. 그런데 딱 그게 오늘의 핵심이었어요. 시선을 확 끈다고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대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화영 부지사 사건을 맡았던 신진우 판사를 겨냥한 발언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그 사건을 왜곡하고 조작한 검사들에 대한 저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민주당 지도부가 총출격해서 이 검사와 판사들에 대해서 이게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대대적인 맹폭을 가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요,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거냐? 이게 상식에 맞는 거냐? 역사와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라는 말도 했습니다. 여기에 보태서 서영교 최고위원은 박상용 검사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험한 것이라는 표현까지 썼거든요. 자,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재명, 신진우 판사 겨냥,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상식에 맞는 겁니까? 라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되게 화나 많이 나신 것 같더라고요. 자, 오늘 이재명 대표, 거의 이제 최고위원회가 끝나가는 때였습니다. 최고위원들이 싹 돌아가면서 다 한마디씩 했고요. 이제 마칠 때였어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잠시 정회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그때였는데, 이재명 대표가 끝으로 말미 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화영이 바본 것 같으냐, 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인 것 같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 재판과 관련된 얘기, 그 판결문에 나왔던 얘기,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검사들이 주장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짚은 거죠. 대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검찰이 법정에 주장했던 얘기, 또 판결문에서 인정됐던 얘기들, 이게 과연 상식에 맞느냐,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하느냐,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화영 부지사는요, 참여정부 때 대북 특사였습니다. 그래서 남북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요. 북한과 협상을 할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정도를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북한에 돈 잘못 보내면 무슨 일이 생긴다, 어떤 법을 위반하는 거다쯤은 본인이 더 잘 알아요. 그리고 북한도 국가체제를 갖춘 나라이기 때문에, 곳이기 때문에, 뭐 설령 돈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한 달 전에 부탁을 했으면 그게 집행이 되려면 적어도 몇 달은 기다려야 된다. 아니 1년 정도는 기다려야 된다는 것쯤은 지들도 아는 거지. 그렇잖아요. 보통 예산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작년에 예산을 짜면, 작년에 예산을 요청하면 올해 예산을 짜서 내년에 예산이 나옵니다. 보통 예산이라는 게 그래요. 작년에 요청을 해서 올해 예산을 짜고 내년에나 나와요. 조금 빠르면은, 조금 단계를 축소하면요, 올 초에 예산을 요청을 하면은 올해 하반기에 예산을 짜서 내년 초에 나옵니다. 이게 제일 빠른 케이스예요.
긴급 예산, 뭐 추경 이런 걸 편성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6개월은 걸립니다.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에 10월 달에 요청을 했는데 11월 달에 돈 빨리 안 준다고 난리를 쳤다. 그래서 다급하게 이화영 부지사가 쌍방울한테 돈을 얻어가지고 북한에 보냈다. 이게 판결문 내용이거든요.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꼭 짚습니다. 자, 여러 가지 뭐 조목조목 짚는데요. 제가 뭐 설명을 드리려니까 좀 길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아마 보시면 더 정확하게 아시겠죠? 이재명 대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일단 함께 동영상 보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모두 마치고 당대표께서 제264차 최고위원회의를 폐회하시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LG 디스플레이를 17조 원 그랬다는데 이게 1.7조 원이었는데 잘 못 읽었다 그러네요. 하여튼 뭐 그건 그렇다 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이 장면을 지켜보고 계신 분들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북한에 현금을 몇 억씩 몇십억씩 주면 유엔 제재 위반이다, 주면 안 된다,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돈 빼돌려가지고 해외로 내보내서 북한 주면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외환관리법 위반이다, 재산 해외 도피로 처벌된다,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명색이 참여정부의 대북 특사였고 대북 전문가였고 또 경기도의 대북 인도적 사업을 총괄하는 부지사 이화영 전 국회의원이 이런 국제 제재, 이런 상식도 모르고 북한에 현금 50억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이 바보입니까? 정신 나갔습니까? 이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북한에 50억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못 주기니까 김성태 보고 대신 내달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증거고 뭐고 다 떠나서 상식, 이 삼척동자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상식에 어긋나는 이런 주장을 대한민국 검찰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에 가겠다고 돈을 수십억씩 대신 내달라고 하면 이게 뇌물죄의 중대 범죄인데 그런 걸 이화영 부지사가 요구했다는 겁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정신이 나갔거나 아니면 바보거나 그런 사람입니까? 그러면 김성태는 북한한테 그 합의서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주가 올라서 엄청난 이익을 받는데 또 평양 가가지고 그 합의서, 공개 합의서 쓰려고 그렇게 노력해가지고 북한과 교섭했는데 거기는 아무 대가를 주지 않고 10원도 안 줬고 오로지 아무 관계도 없는 경기도만을 위해서 100억씩이나 몰래 처벌을 감수하면서 갖다 줬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한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대한민국 검찰이 하는 일입니다. 이 상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삼척 동자도 알 일을 이화영 부지사는 모르고 북한에 약속을 했다. 또 북한은 10월 달에 그 약속을 했는데 11월 달에 왜 이행 안 하냐고 화내면서 쌍봉을 보고 대신 내달라고 그랬다. 이거 북한도 바보입니까? 경기도가 북한을 지원하려면 도지사 결재도 받아야 되고 의사결정 과정에 몇 달은 걸치고 예산 편성해야 되고 그런 걸 모를 리가 없는데 10월 달에 약속했는데 11월 달에 약속 안 지켰다고 화내면서 50억 주기로 했는데 쌍방울 네가 대신 내라 그랬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여하튼 이게 현재 벌어지는 대한민국의 검찰공화국의 실상입니다. 판단은 역사가 또 국민이 할 것입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쳐버렸는데. 그래, 아시죠? 네. 지금 여러 최고위원들 발언상 정찰 총국, 이호남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도움되고자 제가 2022년 1월 5일자 조선일보 기사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영화 공작, 북 실제 모델 일통의 외화벌이 공작이라는 제하의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몇 가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일본 경찰은 이 무역회사가 2014년부터 2018년 리비아와 러시아에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구입해 제3국에 판매한 계약서를 다수 확보했다. 여기엔 중개수수료로 일정 비율을 이호남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요미우리는 무역회사 관계자가 송금이 지연된다는 메일을 이호남에게 보낸 점 등을 근거로 북한의 외화벌이 활동이 실제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등등 기사고요. 이호남은 2018년 개봉한 영화 공작에 나오는 북한 대외경제위원회 처장 리명훈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인물. 1953년생으로 알려진 그는 김일성대를 졸업 후 북한 대남 공작기구인 정찰총국 소속으로 북한과 중국을 오가면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 가수 이효리와 북한 무용수 조명혜가 함께 출연한 삼성전자 애니콜 광고에 관여했다. 뭐 이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호남은 영화 속의 실제 주인공이 됐고 이런 외화벌이 등에 관련된 일을 한 것으로 조선일보 기사도 보도하고 있고 실제로 그랬을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저는 저의 추론입니다만 이 쌍방울 주가 조작 관련해서도 개입하지 않았을까 하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 추론은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서영교 의원님이 또 한 말씀을 하시려고 막 하셨어요. 그죠? 예. 오늘 이 최고위원회에서는 이 말씀하시려는 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 소개를 못 해드렸습니다만 최고위원회에서 이렇게 이화영 부지사 재판에 대한 얘기를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 장경태 의원도 얘기를 하셨고요. 이 정청래 의원이 하신 얘기가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었죠. 이호남이 어떤 사람인지를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조작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었을 거다. 그런 건 없었다라고 주장을 한 그러니까 이 신진우 판사의 이 판단이 얼마나 경솔했는지, 얼마나 어설픈 것이었는지, 혹은 얼마나 본인의 이 편협한 사고가 이 적용된 것인지를 조목조목 짚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진우 판사 같은 사람들의 사고는 매우 편협해요. 북한하고 무슨 사업을 하냐? 아이, 북한이 무슨 주가 조작이야. 아이고, 택도 아닌 소리 하지 마.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가 조작을 무슨 북한하고 해. 아유, 진짜 말 같은 소리 해.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판결문에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아예 대놓고 북한이 무슨 주가 조작을 하냐 요런 말을 쓸 수가 없으니까 살짝 돌려가지고 아유 쌍방울 같은 기업이 주가 조작을 한다라고 판단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했을 뿐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 머릿속에는 무슨 북한이 무슨 주가 조작이야 택도 아니 그런 전근대적인 나라가 무슨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호남이라는 사람은 광고에 손을 댈 정도로 돈벌이에 자본주의적 돈벌이에 원한 사람이라는 것을 정청래 의원이 조목조목 짚어준 거였죠. 자, 말미에 잠시 보셨습니다만 우리 서영교 의원이 이렇게 피켓 같은 거, 조그만 판넬 같은 걸 들어올리죠. 사실 서영교 의원이 앞서서 본인의 이 판넬을 보이면서 또한 발표한 내용이 있었어요. 이 발언한 내용 보면은 꽤 재밌는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자면 이 서영교 의원의 오늘 그 최고위원회 발언이 핵심을 꼭 짚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검찰한테는 제일 아픈 얘기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오늘
사실은 이 서영교 의원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라고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기도 합니다. 일단 한번 서영교 의원 얘기를 한번 들어보실게요. 서영교 의원이 무슨 얘기도 하느냐면요. 박상용 검사까지 얘기합니다. 이게 어디까지 나오냐면 이게 이 이화영 부지사를 붙잡아 가게 된 사건, 이 쌍방울에 대한 수사가 어디서 시작을 했느냐. 이게 변호사비 대납 사건. 그러니까 검찰이 처음에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요 얘기를 가지고 쌍방울 참 후려잡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갑자기 방향을 희한하게 틀어요. 그러다가 이화영 부지사를 물고 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가 그 쌍방울한테서 법카를 받았다. 그러니까 별건으로 넘어간 거예요. 처음에는 변호사비 대납이었다가 이화영의 법카로 넘어갑니다. 별건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화영을 잡아 가둔 다음에 그때부터 다시 새로운 아이템을 찾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별건의 별건을 또 찾아간 거지. 그래서 그 별건의 별건을 찾아낸 것이 이른바 대북송금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 대북송금의 진짜 핵심은 이른바 주가 조작이었는데 이 주가 조작을 김성태한테 이재명 대북송금이라고 뒤집어 씌우라고 꼬신 거예요. 그러면은 야 성태야 너는 내가 빼내줄게. 이재명한테만 덮어 씌워 라고 했던 거고요. 그 과정에 이화영 부지사를 끌어넣으려다가 마침내 실패한 거죠. 요 과정을 이제 서영교 의원님께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조작극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박상용 검사고 그 박상용 검사가 이번에 똥 검사 사건에도 연루가 되어 있다. 요 얘기를까지 나갑니다. 야, 요거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자, 그러면서 언론인 여러분, 이거 꼭 보도해 주십시오. 라면서 아주 간곡하게 얘기를 해요.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예. 국민들이 잘 모르는 내용이고 꼭 보도가 되어야 될 내용이잖아요. 똥 검사에 연루된 놈이면 사실 검사 자격이 없잖아. 그런 놈이 뭔 사건을 제대로 했겠어. 그런 놈이 만든 사건이 이화영 부지사 사건이었단 말이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언론인 여러분이 제발 보도해 주십시오. 요 얘기를 서영교 의원이 하셨거든요. 정말 중요한 얘기 하셨죠? 예. 자, 한번 보시죠. 언론인 여러분, 이 내용을 꼭 좀 보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보도해 주십시오. 이 조작이 검찰에서 일어나고 있고 지난 법사위에서 그 주인 검사 이름이 박상용 검사입니다. 박상용 검사 관련한 험한 이야기가 지난 법사위에서 나왔습니다. 이 내용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오늘 제가 법사위를 하면서 다시 공부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쌍방울 관련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한번 되짚어 봅시다. 기억을 되짚어 봅시다. 대통령 선거하면서 쌍방울에서 이재명 대표 변호사들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라고 하는 게 이 사건의 시작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가 많이 들었는데 그 변호사비 대납을 쌍방울에서 했다며 쌍방울 수사한 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사하고 딱 까보니까 거기에 이재명 대표 변호사들은 없고요. 누가 있냐면 검찰 관계자들만 잔뜩 거기서 쌍방울 돈을 빼먹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깝고 친한 사람은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가까웠던 사람들이 쫙 포진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부랴부랴 덮었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이와 아무 관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괘씸해서 김성태 쌍방울 대표 수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수사하고 수배 내리고 불러들이고 이거 뒤지면 뭐가 있어? 라고 수사해서 뒤졌더니 김성태 대표가 북한하고 주가 조작했다는 게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2019년 2월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있을 때 말이죠. 그 직전에 쌍방울의 관계자들이 북한과 히토류 등 관련해서 광물 자원하겠다고
주가를 시작했습니다. 나노스 주가가 2배 왕창 뛰었습니다. 그렇게 왕창 뛰면서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주가가 왕창 뛰면서 북한에서 요구를 합니다. 이게 국정원 보고서에 나온 자료인데요. 이 국정원 보고서는 누가 다 압수수색했을까요? 바로 이 국정원 보고서는 검찰이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호남 정찰국장이 국정원 정찰총국의 이호남이, 제가 북한 용어를 잘 몰라서 계속해도 헷갈려요. 이호남 북한의 정찰총국 관계자가 요구를 합니다. 저희가 주가 조작 띄워줬으니까 50억씩 보내주세요. 50억씩 보내주는데 백화점 상품권을 사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 백화점 상품권을 중국 선양에서 돈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백화점 상품권은 아주 할인율 낮게 중국에서 바꿔준다는 겁니다. 50억씩 일주일에 몇 번씩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문건이 이 국정원 문건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쌍방울의 수익금을 일주일에 50억 원씩 전달하도록 할 테니 국내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해서 중국 선양으로 보내달라고 요청. 이게 국정원 보고서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주가 조작이 아니라 방북용 송금이라고 완전히 둔갑시킨 겁니다. 이 둔갑시키는 과정을 제가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부수라고 있습니다. 아태협의회 회장이 있죠. 이 사람이 재판에서 이재명 방북은 논의한 바 없다라고 하고 종결됐습니다. 재판에서.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이화영 재판에서 내용을 바꿉니다. 뭐라고 바꾸냐면 방북용 대납이었다고 바꿉니다. 이 바꾸는 과정에 내용이 있습니다. 23년 1월에 쌍방울 임원이 지시를 합니다. 안부수 딸에게 오피스를 하나 사줘 라고 지시를 합니다. 2월에 이 쌍방울 관계자들이 모두 검찰로 모여서 진술 세미나를 합니다. 거기서 연어회도 먹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3월에 딸에게 집이 주어집니다. 안부수 딸에게. 그리고 4월에 안부수가 입장을 바꿉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언론에 나왔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이 내용을 꼭 좀 보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보도해 주십시오. 이 조작이 검찰에서 일어나고 있고, 지난 법사위에서 그 주인 검사 이름이 박상용 검사입니다. 박상용 검사 관련한 험한 이야기가 지난 법사위에서 나왔습니다. 이 내용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저희가 그 주인 검사는 저 그 검사 아니에요 라고 했다고 하니까 그것까지 제가 인식한 것으로 하고요. 그러나 진실은 밝혀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오늘 또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야당 대표를 검찰이 조작하고 올감해도 되는 겁니까? 윤석열 정권 이렇게 해서 무슨 천벌을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언론인 여러분, 저희들에게 힘 좀 실어주시고 진실을 좀 밝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자, 마지막에 이 서영교 의원이 정말 간곡하게 언론인 여러분 이거 꼭 좀 보도해 달라라고 이렇게 간곡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보시면은 이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이어졌으며 그 핵심에 누가 있다는 얘기, 그리고 이게 보도가 될 만한, 어떻게 보자면 약간 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만한 얘기까지 다 넣어서 착착착 엑기스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처음에 시작이 변호사비 대납이었으며, 지금 현재 그 관심을 끌고 있는 그 똥검사 사건까지도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오죽 답답하면 이런 얘기까지 하겠어요. 그죠? 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 사건이 검찰한테 가장 아픈 사건이자 또 검찰이 가장 좀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건은요, 바로 보기에 따라서는 검찰이 지금 숨겨놓고 있는, 사실 보자면
똥검사 사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그 뒤에 맺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울산 고래고기 사건이라든지 어떤 김기현 그 형제의 비리 사건, 이 사건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파고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근데 지금 기자들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 일회성 뭐 이벤트 또는 뭐 가십거리로 그냥 짚고 넘어가는데 이게 이렇게 넘어갈 부분은 아니잖아요. 이재명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것까지 희한한 것까지 다 파헤치려고 하면서 말이야.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서영교 최고위원이 그렇게 간곡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 지금 검찰 되게 다급해요. 엄청 불안해. 물타기를 위해서 지금 안간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리고 물타기를 하는데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예, 다른 사건을 빵 터뜨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온갖 것들 다 끌어모으고 있어요. 예. 그게 오늘 안 그래도 몇 개 터졌어. 그리고 여기에 가장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고 검찰의 의도에 아주 충실하게 따라가지고 있는 게 지금 언론이죠. 소위 말하는 법조 기자들입니다. 검찰이 먹이 던져주면 쪼르르 달려가는 것 같죠. 뭐 강형욱이나 설채연이나 이 사람들이 옛다 간식 턱 던져주면 쪼르르 달려가는 것 같이 그렇게 쭉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완견 운운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검찰이 또는 윤석열 정권이 혹은 국힘당이 이재명 대표의 애완견 여기에 자꾸 시비를 터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꾸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이 지금 똥검사 사건이 이 똥검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했듯이 이게 이화영 부지사 사건으로도 이어지며 다른 사건들, 뭐 고래고기 사건이나 김기현 사건으로도 이어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매개고리거든. 그게 박상용이 중요한 매개고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점에 있어서 예, 검찰과 언론의 이 카르텔 이해가 일치해 버린 거야. 언론은 언론대로 이재명 물어뜯고 싶고, 아싸 이번에 이 애완견 이거 가지고 물어뜯고 싶은데 때마침 검찰은 이거 가지고 물타기를 하고 싶은 거죠. 여기에서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얘기를 지금 자꾸 슬그머니 넘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게 얼마나 서영교 의원은 답답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게 장경태 의원이라든지 뭐 다른 분들도 이 이화영 부지사 사건에 대한 얘기를 여러 번 하셨어요. 근데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오늘 다른 주제들도 많기 때문에 다 보여드리지 못하는 게 좀 안타깝네요. 좀 영상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보여드릴 시간이 조금 부족하네요. 자, 여기서 제가 꼭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이 검언 카르텔의 이해 일치에 갑자기 뜬금없이 희한한 애가 하나 끼어들어서 바로 뭐? 미디어 오늘입니다. 얘네들은 지금까지 지들이 아주 진보적인 뭐 진보 언론인 것처럼 아주 거들먹거렸던 애들이죠. 근데 얘들이 뭐라고 나옵니까? 예. 이재명 취재 거부하자 쏟아지는 반발. 이런 기사를 떡하니 쓰고 있어요. 이 기사를 누가 썼다? 예. 미디어 오늘의 조현호 기자라는 애가 썼어요. 얘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한테 그 말도 안 되는 희한한 질문했다가 면박당했던 애잖아요. 예? 그 수사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다가 이재명 대표가 기소를 했는데 무슨 수사냐? 기소하고도 수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바람에 예, 바보짓 했다고 예. 저도 그러고 빨간아지도 그러고 해가지고 바보라고 그런 것도 제대로 모르고 질문하느냐고 욕먹었던 바로 걔예요. 얘는 하여튼 이재명 물어뜯지 못해서 아니 심지어 아무리 그렇지만 이재명 취재 거부하자 이딴 소리를 해요? 이런 선동을 합니까? 아니 솔직히 지금 대한민국의 이 기자들이 애완견 소리 들어도 싸지. 검찰이 던져주는 먹잇감에 그냥 눈이 획 돌아가가지고 설치는데 뭐 참 뭐 더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만 게다가 지금
검찰이 자꾸 물타기하고 시선 돌리기 하는데 너무나도 쉽게 따라가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참, 애완견 인하되면 다행이죠. 자, 그런데 거기에 이 미디어 오늘 같은 데가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고 더 씁쓸하네요.